마을에서는 이빨만한 게 없다. 나이가 최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몽정. 예, 이현주 선생님 읽으시죠. 남의 잘못은 모르는 게 약이다. 여몽정은 발리 등용시험인 과거에 1등으로 합격한 뒤 빠르게 출세하여 태종과 진종 2대에 걸쳐 재상을 역임했는데 정도를 지키며 정치를 하여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았다. 여몽정은 남의 잘못에 관대했다. 그가 부재상으로 기용되어 조정에 처음 등장했을 때의 일이다. 어떤 남자가 조정에서 여몽정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비꼬아 말했다. 당신 같은 새파란 젊은이가 부재상이란 말인가? 여몽정은 못 들은 척하며 지나쳤다. 화가 난 동료가 그 남자의 관등 성명을 밝히려 했으나 여몽정은 이를 제지했다. 동료는 조정에서 물러나 온 뒤에도 불쾌감이 가시지 않자 남자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여몽정은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네. 만일 상대의 이름을 알아버리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하지 않겠는가. 모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도량에 감복했다. 예, 감복할 만합니까? 이를 갈아야 되지 않나?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 여몽정에 관련된 사자성어는 여기 지인선용, 사람을 알아서 잘 등용한다. 여몽정 관련된 일화 한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한 번은 송태종이 여몽정에게 물었어요. 누구를 요 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적합한가? 여몽정이 진시성을 가진 관리를 추천했어요. 근데 송태종이 느끼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송태종이 그 누구를 선발하는 사람 인선하는 일을 물었을 때 여몽정은 또 이 사람을 이제 추천했다는 거죠. 송태종은 재차 부결시켜 버렸어요. 네. 또 이제 세 번째 질문했을 때 그는 여전히 이 사람을 다시 이제 위에 추천했는데 이 기득 치더라고 해서 화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 송태종은 그 추천서에 있는 올린 문서를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앞에 재털이 안 집어 던지는 게 다행이죠. 이거 실화인지는 모르지만 그 왜 MB 이거 그냥 믿거나 말거나예요. 또 뭐 BBK가 네 건이 내 건이 이렇게 나올 때 참모가 그랬대요. 이 대선에 승리하려면 재산 절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재떨이를 집어던졌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사실 여부는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 양반은 재떨이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술 마실 때도 재떨이로 이렇게 뒤풀이로 하고. 지금은 그 아직 정년 안 하셨구나. 제 개인적인 선배로 지금 강릉대 철학과에 계신 분인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양반이 ROTC 다녀왔으니까 서너 살 정도 후예요. 근데 저를 굉장히 좀 이뻤던 편인데 술을 사준다 해서 따라갔더니 뭐 술 마시다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자기 그 신발을 뭐라 그러죠? 랜드로버를 딱 봤더니 자기가 먼저 거기다 따라서 맥주를 먹어요. 야, 지금부터 한 바퀴 돈다. 근데 지금 기억에 한 명도 거부하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거를. 그래도 본인이 먹었으니까 약간 소득은 돼서 그냥만 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MB가 그 재떨이로 이렇게 그 건배를 하길 좋아했다는 얘기 듣고, MB 담배 안 태우시죠? 예. 그럼 뭐 재떨이야 깔끔한 거지 뭐. 신발에다 마셨던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다 싫어합니다. 예. 신발에 술 따라 먹는 거는 장교들이 이렇게 아, 그 버릇이구나. 군에서 할 때, 목화에 술 따라가지고 선배들이 마시게 하거든요. 그 버릇을 학교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뭐 김종국 선생님도 몇 번 해봤겠네? 저희는 ROTC가 아니고 그냥 학사 장교이기 때문에 ROTC를 폄하하는 거야. 뭐, 나름대로 전통으로 들어보고 있고요. 아, 워카에다 따르면 술이 엄청 들어갈 텐데. 예, 그러니까 뭐 그렇지. 술 예. 따라가지고 마시게. 아니, 자기가 다 비워요. 근데 뭐, 술자리고 선배들이 그냥 줄줄이 먹으니까 내 기억에 한 명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같아요. 본인이 먼저 또 먹었으니까. 그렇게 더럽게 마셔도 되니까 술 먹고 쏘는 게 별로 안 생기겠네. 뭐가요? 뭐가 안 생겨? 뭐가 안 생겨? 정원이 더러운 곳에서 그렇게 술 마시니까 좋은 일이 그건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아니, 그 양반 그 다음에 교수 임용됐어요. 네. 그때 굉장히 교수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기 전이니까 이제.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 땅에 집어 던졌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을 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경은 뭐 땜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여몽정이 말했어요. 신하가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폐하께서 그 자세히 해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맞짱을 뜬 거죠. 다시 재차 말했어요. 이러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면 기타 사람들은 그를 못 따라갈 겁니다. 이 사람을 임용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 여몽정이 계속 얘기하는 거네요. 신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첨으로 맹목적으로 황제의 의견을 추종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국사를 그르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동료들은 병기, 숨죽이다는 뜻이에요. 숨을 죽이고 감히 발언하지 못했는데 황제가 그 조회, 그러니까 회의를 끝인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몽정의 그 기량은 나도 못 따라가겠다. 의기를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이 외에 여몽정은 또한 조정에 늘상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동료였던 온중서 등을 조정에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이제 부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뒤에 부필이라고 나와요. 이 부필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여몽정의 빈객이었는데 하루는 여몽정에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애가 10여 세인데 뭐뭐 하고 싶다. 서원에 들어가서 그 연평이나 태축과 같은 그 서원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시봉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몽정이 그에게 말하고서 면접을 본 뒤에 경탄하면서 말하기를 이 어린애는 장래 이름과 지위가 나와 유사할 것이고 공훈과 그 하는 일이 나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딱 사람을 한 번에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몇 명의 아들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아주 그 우대를 했다는 거죠.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부원의 아들이 곧 부필이다. 부필은 뒤에 따로 나옵니다. 뒤에 부필은 두 차례 재상을 역임하고 사도라는 직책으로서 은퇴했는데 여몽정이 그러니까 인재를 알아보는데 능한 것은 곧 이 정도였다. 관상을 잘 본 건지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그 잔소리하는 사람을 추천하기가 어렵죠.
저는 집에서도 잔소리 듣고 학교 와서도 잔소리 듣고 제자들한테도 잔소리 듣고. 안영희 선생님 한마디 하셔야지. 왜 가만히 계셔? 응? 자존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맨날 다 받들어 보시지. 아, 맨날 나한테 구박만 하고. 구박하니까 재밌게. 자, 그 다음에 이양 얘기. 예. 김정은 선생님 읽으시죠. 내 신입을 바꿀 수 없어. 이 항은 진용대 재상시의 인물이다. 그는 인재를 도용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쓸수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인재를 펼쳐 사람들로부터 성재상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사생활도 검소하여 현관문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잠이 무너지고 지붕에서 비가 새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어느 날 마당 앞 담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것을 본 아내는 이번 기회에 남편을 시험해보려고 입으로 담을 뻗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항은 매일 그 무너진 담을 보면서도 한 달이 지나도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내가 담 이야기를 꺼내자 이 항은 옆에 있던 동생이 이유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까지 일로 내 신념을 바꿀 수 있어. 이 참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저도 지금 제 여러 가지 일화 중에서 이게 녹화 중이라 노골적인 얘기는 못 하겠는데, 김종훈 선생님 어때? 알아서 먼저 고쳤지, 김종훈 선생님. 예? 이 양반에 관련된 얘기가 여기 있나 모르겠다. 이항? 예. 그 전에 여기 좀 인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인정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맹자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보면 이건 뭐 어진정치 뭐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맹자는 이 인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맹자의 기본 논리죠, 성선설에. 우리 저 안소연 선생 이거 한번 번역해봐. 예, 요 인자는 참을 인자가 아니에요. 참아할 인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람들은 모두 가진다. 뭐를?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정치를 인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정치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걸 전제로 하는 정치예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분들이 되게 장원급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여기 지금 맨 밑에 줄 보시면, 이항은 청정무의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의 일을 중시하였고, 더욱이 뭐에 주의했냐면 군주의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을 제거하는데 집중하여 아주 성상과 같은 재상이라는 그 칭호를 갖는다. 청정무의로 정치를 한다고 할 때는 이게 이제 황노학의 기본 이념인데, 한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해남자의 주요 사상이 청정무의의 정치 사상이에요. 여기 나오는 청정은 자기 수양을 가리켜요. 무의는 거기에 바탕을 둔 최소한의 간섭을 하는 정치. 그러니까 이 동양 정치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를 테크닉으로 보질 않아요. 정치란 뭐냐?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는 방식이 정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할 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적어도 도덕성에 좀 정치적인 테크닉은 모자라더라도 도덕성을 전제로 하는 지도자가 거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뭐 10여 년 전부터 주장한 내용인데 예, 역사에서는 그를 광명정대한 재상이다 라고 칭하고 왕부지 청나라 때 왕부자니까 도올 선생이 생각나네. 도올 선생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왕부지의 주역 내전인가 외전이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왕부지는 그를 칭해서 송나라 일대의 주춧돌이라고 할 만한 신하이다 라는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은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일화는 별로 없었나 보네요. 제가 못 뽑았네. 구준. 예. 황 선생님 읽으시죠. 이승이 남은 수연이나 바깥으로는 구준은 지옥의 대상을 지내느니라. 1004년 북방인민들 거란이 침입했을 때 적극적 대응문을 주장하여 나라를 구하는 공성군이 공직하여 사람들과 자주 붙었고 결국 불우한 처지에 놓여 죽었다. 구준은 인재를 사랑해 괜찮은 사람이면 기꺼이 추천해 옛날 고관이 된 충상이나 정의도 그가 추천한 인재였다. 옛날 구준이 측근에게 정의에 대해 말했다. 정의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지만 국가의 정임을 맡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세월이 흘러 구준과 정의가 재상과 부재상으로 짝을 이루어 국정을 수행할 때의 정부 고관들이 재상을 구해서 식을 때 구준의 덕성에 음식이 묻었다. 그것을 본 정의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수염을 깎아주었다. 그러자 구준은 업무의 붓을 붙이고 정의를 양보했다. 그대는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 위에 수염을 깎아주다니 그건 잘못된 일이다. 정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구준은 정직한 성격이라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 흠한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결국 정의의 참언으로 말년을 불우하게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것도 그의 정직한 성격 때문이다. 예. 참 이게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강직이 분명히 미덕이긴 한데 그 강직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 죽거나 물러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 뭐 허다하죠. 예. 근데 안영신 선생님, 이런 경우에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주는 결국 남의 모함을 받아 죽는데 그것도 내 운명이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 뭐? 다 운명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였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안 선생님도 그런 생각 하시는구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상 지금 죽는다면. 아니, 하기는 바쁠 수가 있죠. 이 형이 왔으니까. 가장 그 참 부담스러운 얘기구나. 아이, 하고 이 같은 거는 포기하는 게 좋죠. 뭐. 아니야, 죽지 않아. 안 죽어. 나 세상 길게 살아서 되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저도 이제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환갑이 넘었으니까 수염을 좀 한번 길러볼까 이런 생각 한 적 있었는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면 수염 기는 사람들 음식 먹을 때 엄청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수염이 없는데도 왜 입가에 뭐 음식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아무래도 그 수염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홍 선생님 수염 아직 안 길러보셨죠? 예전에 뭐 길러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어르신 말씀에 예. 수영을 꼭 길러야 된다고 해요. 그랬더니
음식을 객을 먹지 않고 그렇죠. 그건 맞죠. 네. 그게 고위직일수록 복장이 질질 끌리고 소매가 넓은 이유가 뭐예요? 함부로 처신할 수가 없어요. 황제가 화장실 갈 때 뒤따 복잡했을 것 같아. 저 때는 개량 한복이 아니라 그 두루마기 입고 왜 한복 제대로 이거 차는 거 있잖아요. 남이 입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같이 갔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다가 바지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다 젖어 버렸어. 개량 한복은 진짜 불편해. 요새야 다 고무줄로 하니까 그런 건데. 예, 구준 다 읽었나요? 예. 아, 이 사람이 이제 성태종 관련된 거구나. 요 일화 번역해 드릴게요. 아까 말했죠. 송태조가 그 죽은 데 대해서 역사에서 논란이 많아요. 예, 태종 동생이 암살했다는 설도 있고 병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왕의 계승은 그 송태조의 아들로 된 게 아니라 동생이 이제 그 인척들이니까 지방의 왕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방의 왕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송태조가 서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화도 많고 그런데 그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당시에 송태종이 그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되었는데 줄곧 이 황저, 이거 태자란 뜻이에요. 태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왜 못 세웠겠어요? 형님의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종법제에 의하면 왕통은 따로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김여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정은의 아들이 어리다면서요. 그래서 뭐 임시직으로 김여정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던데 그거에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법도대로 보면 조카를 이게 또 일화가 있잖아요. 주나라 초기에 무왕이 일찍 죽고 성왕은 어렸어요. 3살인가 5살인가. 근데 동생인 주공이 15년간 섭정을 하고 나중에 왕위를 계승을 시켜주거든요. 주공 스스로는 섭정을 했지만 물론 후대에는 이제 미화해서 주공을 왕의 대우를 하죠. 물론. 그러나 엄연하게 조카를 형님의 그 다음 때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참모들의 얘기도 들어서. 그래서 태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내 아들을 세울까 조카를 세울까. 이 일은 줄곧 송태조로 하여금 두통, 머리가 그 아픈 그런 사정, 이 사정은 일이란 뜻이에요. 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송태조가 붕어한 뒤,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은 덕소가 자리를 계승할 수 없었고 송태종은 황제 신분으로 그러니까 황제의 아우라는 신분으로서 천조 제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올랐고 또한 아울러 송태조가 죽을 때는 또한 뭐가 있었냐면 초경 부성지비 촛불 그림자와 도끼소리라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이건 뒤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말하자면 송태종이 자기 형을 죽이고 살해하고 지위를 빼앗았다라는 혐의이다. 따라서 송태종이 왕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왕위를 물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됐는데 자기의 아들을 세울 것인가 환시 아니면 송태조의 자식을 세울 것인가가 당시 일반 대신들에게는 모두 이런 그 입적, 태자를 세우는 일을 말하기 꺼려하는 일이었다. 기피하는 일이에요. 어느 쪽을 얘기하더라도 그 송태종의 마음에 들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 대신 가운데 풍중이라는 대신이 일찍이 상소문을 올려서 태자 세울 것을 요청했다가 태종의 배척함을 받아서 영남 땅으로 유배를 갔고, 이로부터 조정이든 제하이든 아래 조야 상하의 모든 사람들이 감히 이 일을 의논하는 것을 꺼렸다, 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준이 막 이 강자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뭐라 막, 예, 방금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막 청주로부터 조정에 들어와서 송태종을 아련했어요. 그러니까 송태종은 당시에 정말로 아마 이게 무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족질. 황제가 발병이 났다고 뭐 무좀 종류 아니겠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준으로 하여금 한번 상처를 보게 한 뒤에 깊은 심정으로 심각하게 구준에게 물었다는 거죠. 너는 왜 이제서야 수도로 돌아왔냐? 그러니까 이제 살가워하는 말이겠죠. 송태종은 약간 이제 미안한 말을, 요게 성어예요. 꾸어이 붙인데 미안하게 생각하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이어서 송태종이 구준에게 물었어요. 누구를 황태자로 세울까? 구준은 이미 마음속으로 억측해서 알았다는 거죠. 송태종이 이번에 자기를 소환한 목적이 곧 그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조기에 일찍이 성죽제후,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대나무를 만들어서 대나무를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마음속에 대나무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성죽제형은 뻔한 그림을, 계획을 다 안고서 상대방의 질문이라든가 의도 파악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어떻게 보면 음흉한, 좋은 의미도 있겠네요. 예. 성죽제, 그는 일찍이 이제 계획이 다 있었지만 그는 결코 당시 송태종 아직 안 넘어갔나? 직접적으로 송태종에게 그 문제를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준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구준이 말하기를, 천하를 위해서 군주를 선택하는 것은 후비라든가 환관 등과 더불어 상량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측근 신하와 더불어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응당 대중들이 바라는 바를 선택해서 태자로 세워야 합니다. 뭔 말이야? 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송태종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지나면 생각하고 나서는, 요놈이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는데 여러 사람 때문에 얘기를 안 하나 보다 이제 하고, 주변에 좌우에 있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불었어요. 야, 양왕이 어떠냐? 양왕은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이제 지방의 왕으로 보냈겠죠. 아주 시나리오 같지 않습니까? 경성, 낮은 소리로 물었어. 양왕은 점 모양 어떠냐? 이 구준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곧 순수 추조, 참 사자성어 많이 나온다.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배를 밀듯이, 부사어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가슴에 다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부사 한번 써보세요. 물 흐름에 따라서 배를 밀듯이 나는 그대를 미워하노라.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자식을 아는 것은 아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부모만큼 자기 자식 잘 아는 사람 없다. 폐하께서 양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상 빠르게 결정하십시오. 그 다음날 송태종은 곧 선포해버렸어요. 양왕
조항을 개봉윤으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또 고쳐서 수항으로 봉하고 나중에 황태자로 세운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송태종과 태자가 조상 사당에 배하를 하고,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 고위직에 오르면 국립현추원 가서 사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갈 때마다 글자 잘못 쓰는 고위층이 있어요. 경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도로 양편에 모여가지고 아주 서로 그냥 막 기뻐하면서 다투어서 황태자를 막 다음의 왕이 누군가 이렇게 경쟁했다는 거죠. 이때 어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소년천자다. 그러니까 듣는 천자가 기분 나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무리 내 아들을 추켜 세워도. 송태종이 그 뒤른 뒤에 아주 불쾌해가지고, 이 고흥이 까오싱인데요. 아주 불까오싱, 불까오싱, 구준에게 물었어요. 인심이 태자로 향하면 장차 나를 어떤 위치에 둘까? 비록 내 아들이지만 이놈이 천자가 되면 나는 이거 완전히 뭐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구준의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구준이 연달아 배하를 하면서 축하는 투로 말하기를, 폐하가 선택한 태자가 깊이 인심을 얻었으니 이것은 국가의 복의 기운입니다. 기미입니다. 그러니까 송태종이 황홀하게 크게 깨닫고 구준에게 상으로 술을 내려서 크게 취한 뒤에 그 이제 술자리를 끝냈다는 거죠. 이후 송태종은 더더욱이 구준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이 송태종에게 보물을 보냈는데 일통천신문. 한 개의 천서, 이게 아마 코뿔소 같은 것 같아요. 코뿔소 같은 뿔을 보냈는데 송태종이 사람을 시켜 가공하여 2개의 시대, 그러니까 아마 요대로 만들었나 보죠. 장식했겠죠. 코뿔소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요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대를 장식하는 걸로 이제 만들었는데, 한 쌍은 자기가 쓰고 송태종이, 또 다른 하나는 구준에게 보냈다. 그렇게 신임했다는 거죠. 사실 위기에 몰릴 뻔하지 않았어요? 소년 천자 그러면, 야, 네 말대로 인심 돌아가는 꼴 보니까 나는 오리알 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거를 말을 바꿈으로써